오늘은 제가 성격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갖추고 있는 성격을 갖고 자신을 방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신의 성격이 원래 이러니까 나는 다른 건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사실 그런 행위가 자신의 발전을 망치는 건지도 모르고 계속 성격 핑계를 습관처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분들이 성격에 대한 기존의 잘못된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MBTI가 유행하면서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MBTI 검사 결과로 나온 자신의 성격 유형 그 자체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I 성향이 너무나 짙어서 원래 이럴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MBTI에 종속시켜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성격이라는 개념은 절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격을 영어로 하면 personality인데 이 단어는 페르소나라는 가면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이라는 것이 가면처럼 썼다 벗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개그맨 장도연 씨를 보면 개그를 하거나 방송에서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외향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향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하다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키가 커서 눈에 띄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나쁜 짓 하지 마라, 행동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 많이 듣게 되면서 남들 눈치도 많이 받고, 학생 시절에 버스를 타고 내릴 때 하차벨 누르는 것도 떨리고 뭐 초조해했다고 합니다. 미용실 갈 때도 뜨거운 미용 기구가 귀를 건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도 그때마다 말도 못하고 넘어가는, 어찌 보면 되게 소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웠던 거죠. 근데 자신의 본업을 할 때만큼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개그를 위해서 분장 같은 거 할 때는 다른 누구한테도 지고 싶지 않다면서 더 과하고 더 웃긴 그런 분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장도연 씨 말고도 브라이언 리틀이라는 사람도 좋은 예가 될 수 있는데, 이분은 교수로서 강의도 하고 이것저것 해서 강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도 굉장히 내향적인 측면이 강해서 강연이 끝나고 뒤풀이 이런 자리에서 부르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그 자리를 피했죠. 정 핑계거리를 못 찾을 때는 그냥 화장실에 혼자 들어가서 변기 위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리틀은 이런 자신의 성향을 자신이 가리키는 학생들한테 말해주곤 했는데 그때마다 학생들은 잘 믿지 않았죠. 왜냐면 강의와 뭐 강연할 때만큼은 그런 사람이라고 절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장도연님과 뭐 리틀 교수의 사례만 봐도 성격이라는 게 가면처럼 벗었다 썼다 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걸 잘 납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은 특정한 성격의 스스로를 묶어둘 게 아니라 여러 가면을 수집해내시는 걸 목표로 삼으셔야 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쓸 수 있는 가면이 많아져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가장 잘 맞는 가면을 쓸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사람이 되는 게 좋겠죠. 가면을 수집할 때도 방법이 있어요. 단순히 성격이 좋아지려고 노력하는 태도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 제대로 된 진리를 바탕으로 매 순간순간 반응을 잘 해내는 그것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장도연 님도 내향적인 성격을 극복한다는 게 목표가 아니었을 겁니다. 단지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재밌는 개그를 보여줘서 완전히 고도의 집중과 몰입을 만들어내겠다, 그런 본질적인 목표를 추구하다 보니까 일할 때만큼은 가면을 바꿔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리틀이라는 분도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학생들한테 열정적으로 강연하고 그들이 행복할 수 있게 돕는 것을 중요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틀 교수한테 매년마다 수백 명이 넘는 학생들이 추천서 써달라고 부탁하러 찾아오고, 학생들의 강의 평가 또한 최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던 거죠. 이런 식으로 가장 집중해야 하는 그런 본질만 깨달으면 더 이상 성격은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을 겁니다. 저도 사실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인데 수업할 때만큼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들을 고도의 집중과 우리 상태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삶을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만 하다 보니까 기존의 저와 전혀 다른 가면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면을 또 근 20년 동안 계속 언제나 뭐 밥 먹는 시간 빼고 쓰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 가면이 얼굴에 그냥 스며들어서 저 자체가 된 것 같은 느낌이랄까, 이런 걸 갖고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성격을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나의 성격은 진리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이 세상은 진리를 내가 많이 알고 그것을 내가 내면화해서 쓰일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남들이 나의 성격을, 우리의 성격을 판단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성향이 외향적이다, 내성적이다, 어떤 뭐 특정한 성격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진리를 알고 행할 수 있느냐, 이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걸 집중해서 하다 보면 나의 성격 자체가 진리스럽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멋있는 성격이라는 건 바로 진리스러운 성격인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일을 맡겨요. 기회를 주는 그 사람한테 너무 감사하지만 이 일과 제 성격상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런 사람이 두 번 다시 여러분한테 일을 맡기고 싶을까요?
저는 속으로 뭐 누구는 한때 내성적이지 않았니? 뭐 성격 핑계 대고 앉아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한테는 일을 안 맡길 것입니다. 대신 성격 상관없이 진리에 입각해서 일을 잘 해내는 사람한테 일을 계속 시킬 거고 결국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내성적인 분들한테 작은 팁을 드리자면 사람들한테 직접 돈을 받아보는 그런 경험을 최대한 많이 해보시면 그 내성적인 가면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남한테 돈을 받게 되면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라도 지식을 설명해 주거나 컨설팅하는 형식으로 계속해서 말을 해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내성적이었다는 것도 까먹게 되면서 스스로가 더 이상은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